가기 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토기마을 여러분, 10만 금융견사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네. 추석이 밝았습니다. 네. 추석, 멋지고 아름다운 기억 많이 남는 그런 시간 되시길 빌겠습니다. 9월 28일 목요일입니다. 내일이 정식 추석이고, 오늘 저녁에 추석의 어떤 푸짐함을 느끼게 되는 가득 찬 보름달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 어제까지는 계속 며칠간 비가 와서 과연 그런 것을 볼 수 있을까 했는데, 해가 쨍쨍 떴습니다. 얼마나 해가 쨍쨍 떴냐면, 보여드리면, 짠! 잘 보이죠? 근데 얼굴이 눈을 뜰 수가 없어서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여기 하려고 했는데 눈을 못 뜨겠어요. 네, 눈을 못 뜨겠어 갖고 양해를 부탁드리고, 안 되겠다, 이쪽으로 가야 되겠다. 네, 이쪽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마당에 나와 있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다 익었습니다. 그죠? 이제 파란색이 없어져. 늙었어. 이제 벼들이 늙어서 다 꽉 채워져서 누렇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안 보이시겠습니다만, 조금 저쪽 편에는 비가 많이 오고 바람이 불어서 벼들이 좀 누웠어요. 왜냐하면 이삭이 너무 무겁다 보니까 이거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축축 늘어지죠. 이게 너무 무거운 거예요. 너무 많은 것들을 달고 있어서 조금 이렇게 자빠집니다. 그러면 자빠지면, 옛날 같았으면 좀 세웠을 것 같은데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요즘 농사는 제가 이제 그 주변의 것들을 보면서, 서당계, 완전 서당계지만 보면 요즘 기계화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누워있는 놈도 다 이렇게, 그 기계 있잖아요. 그 저기 벼 자르는 기계, 이항기라고 하나? 그것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누워있는 것도 이렇게 다 해가지고, 어차피 지금 워낙 잘 말리니까 그걸 어디지? 정미소에 가서 잘 말려가지고 다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누워도 별로 상관없다라는 거. 그리고 이 동네 쌀은 정말 맛있어요. 혹시 혹시 기회가 된다면, 지금은 이름이 양평쌀로 바뀌었는데 허반매쌀인데, 제가 보기에는 한국에서 가장 맛있는 쌀 중에 하나. 그래서 제가 쌀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어디 집에 가서 쌀 맛이 없으면, 이 집 성의 없다, 왜 쌀을 이렇게, 뭐 비용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쌀을 그러냐 막 이러는데요. 이 동네 쌀 굉장히 맛있습니다. 지금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네, 어쨌든 농촌에 와서 보니 밭농사가 훨씬 일이 많더라. 논농사는 음, 요즘은 뭐 그냥 잡초도 그냥 두는 경우도 많아요. 예, 어차피 다 사람 한 명 쓰는 게 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어떤 데보다 자동화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곳이 이쪽 시골 농사일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이사를 왔는데, 12년 전에 이사를 왔는데, 그때도 가장 어렸고 지금도 가장 어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부동산을 보는 눈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서울에서 제가 있는 사무실, 서울 중심에서부터 약 7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 7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의 어떤 풍광은 말이죠. 공장이 없으니까. 여기는 이제 그 상수도 보호지역입니다. 상수도 보호지역. 제가 그것 때문에 오기도 한 거죠. 상수도 보호지역은 공장이 생길 수가 없어요. 전기를 쓰는 식품회사는 생길 수가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인 그 소위 말하는 공해 유발 가능성이 있는 데는 아예 들어오지를 못해요. 뭐 그런 지역인데요. 인구가 점점 줍니다. 인구가 줄어요. 십몇 년 전에 비해서 점점 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제가 이제 부동산을 보는 눈이 좀 틀려지죠. 저는 실제로 인구가 줄고 있는 지역에 살고 있으니까. 근데 서울도 인구가 지금 급격하게 줄죠. 그러면 몇 년 지나면 이런 형태의 모습의 일부가 드러나겠죠. 예. 그래서 부동산에 대해서는 뭐 장기적인 시계열로 보면 이런 그 수많은 소멸 지역들의 모습들이 어떤 하나의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해봅니다. 내가 지금 오늘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9월 28일 미국 증시를 마감을 해야 되는데, 오늘 전 푹 자고 일어났습니다. 뭐 한 7시간, 좀 더 자고 싶었는데 7시간 하니까 허리가 아파서 못 자겠더라고요. 한 7시간 넘게 자고 일어났고요. 조금 늦게 여러분 만나게 되었는데, 음, 아, 오늘 미국 시장 본 소감은, 한마디 소감은, 잘 버텼네. 잘 버텼네. 그리고 또 하나, 와, 후덜덜하네. 좀 찜찜하네. 이게 지금 미국 시장을 오늘 본 소감입니다.
WTI가 93.8달러, 94달러까지 붙었고요. 달러 지수는 작년도 2022년도 10월달, 9월, 10월달 잭슨 연설 이후 패닉에 빠졌을 때, 그때 패닉, 그때를 제외하고는 2002년 이후 달러 지수가 최고치까지 올랐습니다. 와, 네, 그런 상황이고요. 유가 13개월 내 고점인데요. 그 석유협회, 자기네들 이제 석유협회 주간 재고를 보면 그 주간 재고는 뭐 상승을 했습니다. 주간 재고는 상승을 했는데, 근데 이제 그 쿠싱 지역과 그다음에 매주 발표하는 에너지정보청의 원유 재고는 줄었어요. 그래서 에너지정보청의 그 원유 재고는 214만 배럴 줄었고, 쿠싱은 94만 배럴 감소했습니다. 이 쿠싱이 미국 최고의, 오클라호마죠, 최고의 저장 탱크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곳의 흐름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쪽이 지금 지난주에도 200만 배럴대가 감소하고 이번에도 거의 100만 배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그 원유 재고도, 에너지정보청의 원유 재고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라는 점, 이런 점들이 지금 유가 상승에 조금 더 기폭제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전문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014년 이후 쿠싱의 저장고가 2천만 배럴 아래로 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낮은 원유 재고가 미국 최대 저장 시설인 쿠싱의 운영상의 어려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야기가 업계에서 돌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일단 쿠싱이 워낙 중요한 지역인데요. 미국 원유와 관련해서는 이 쿠싱의 원유 재고가 계속 줄고 2천만 배럴 이하로 주는 경우가 별로 없었는데, 그렇게 줄게 되면 좀 문제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금리도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달러도 고공행진이고요. 일단 먼저 달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작년도 9월, 10월에 패닉 사태 때를 제외하고는 2000년 이후 최고가로 슈팅 중입니다. 주가가 그다음에 이제 주가는 조금 낙폭을 되돌리는 정도 수준이었고요.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채권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수급이 너무 안 좋아요. 공급이 많습니다. 미국,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이번 주에 그 발행할 물량이 2년물은 480억 달러, 5년물은 490억 달러, 7년물은 370억 달러였는데 2년물은 소화를 했고요. 2년물은 소화 잘 될 거예요. 5년물은 490억 달러가 어떻게 소화가 됐느냐? 발행금리가 4.659%로 소화가 됐습니다. 2007년 이후 가장 높은 금리 수준이고요. 응찰률은 2.52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응찰률이 떨어지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 응찰률을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하나 꺼내놨더니 2.5명이 찾으려고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 응찰률까지 떨어지면 미국 재무부가 바이백을 하든가 뭔가 수단을 내야 될 겁니다. 어쨌든 계속 재무부는 이렇게 발행을 계속하고 있고 수급 세력은 꼬여 있죠. 수급 세력 중에 제일 꼬여 있는 나라 중에 하나를 외국 투자자들 중에 찾아보자면 아마 일본이 될 것이다라고 우린 추측하는데, 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추측을 한 이후 계속 이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요. 일단 그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데는 연방 정부의 셧다운 가능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상원에서 임시 예비안, 임시 예산안을 올렸습니다만 하원이 공화당이 다수기 때문에 거기에 완강하게 저항하고 있는 사람들이 꽤나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잘 된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금리는 셧다운에 대한 우려가 있는 한은 쉽게 떨어지지 못할 것 같은 분위기고요. 연방 셧다운이 마감이 되고 9월 말과 10월 초가 지나서 뭔가 어떤 식으로든지 해결이 되면, 그때는 이제 다시 금리가 조금 떨어지는 방향으로 한번 고민을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금리 상황들을 살짝 말씀드리면,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전일 대비 7bp가 상승을 하면서 4.614%예요. 아주 많이 올랐고요. 그러니까 5년물 이상, 소위 말하는 이제 장기물 쪽으로 들어가는 쪽이 다 많이 올랐다라는 것인데, 5년물도 6.5bp나 올랐습니다. 그래서 앞서 그 입찰 금리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제 4.6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4.68으로 좀 올랐죠. 자, 입찰 금리가 아까 얼마라고 그랬죠? 4.659였는데 4.66. 근데 지금은 4.68. 이것도 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30년물 국채는 3.7bp 올라서 4.68에서 4.72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2007년 이후, 2010년 이후 다 최고치를 돌파하고 있는
그런 흐름들 확인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 경제 지표 오늘 좀 나왔는데요. 경제 지표들도 이런 금리와 달러 상황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조금 좀 제약적인 상황을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내구재 주문이 있었습니다. 내구재 주문이라는 건 미국 사람들 물건 사느냐 안 사느냐, 뭐 그리고 비싼 물건 사느냐 안 사느냐, 뭐 이런 것인데요. 시장에서는 한 0.5%대의 감소를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전월에는 5.6%나 감소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꺾인다, 소비도 꺾였다, 애들 주머니 다 털렸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나온 내구재 수문은 전월 대비 5억 달러, 0.2% 증가한 2,847억 달러의 내구재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냐면,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안 죽었네, 미국 소비 여전히 있네. 자,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되죠? 자, 생각해 보세요. 투자자들은 무슨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돈을 아직도 잘 써.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인플레이션 생각을 하죠. 네, 인플레이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시장에 악재로 작용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중앙은행 관계자의 발언들도 시장에 압박을 줬습니다. 그래서 참 오늘 제 첫마디, 참 잘 견뎠네, 이런 말씀드렸죠. 진짜 잘 견뎠습니다. 연준 인사들 릴카스카리가 연속적으로 좀 발언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시장은 되게 잘 견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설날 추석이 차가 더 많아요. 여기 고향이잖아요. 고향 동네라서 평소엔 조용한데 오히려 설날 추석 때는 차들이 많아서 오늘 좀 차 소리가 좀 시끄럽게 들려서 죄송합니다. 자, 닐 카스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은행 총재 발언입니다. 정부의 셧다운이나 자동차 파업이 경제를 둔화시킬 수 있어서 이러한 하방 시나리오가 경제에 영향을 준다면 인플레이션을 2%로 되돌리기 위해 통화 정책을 덜 해야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는 뭐 상황이 안 좋아지면 뭐 그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제약적이지 않을 수 있다. 금리가 오음에 5% 중반이 제약적이지 않다고라? 형님 진짜요? 그러니까 아니, 요즘에 연준 총재들 발언들 들어보면, 연준 미셸 보우만도 좀 더 얘기를 하지만, 얘기를 들어보면 미국 경기가 너무 좋다고 보는 것 같아요. 미국 경기가 너무 뜨겁기 때문에 이거 냉각 안 시키면 인플레이션의 어떤 망령에서 우리는 헤어나올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이런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소비 지출은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국내 총생산의 증가세는 예상을 능가하고 있다. 바로 이 부분이죠. 성장률도 너무 높고 소비도 너무 많이 하니 이걸 좀 눌러주지 않으면 인플레이션이 계속될 수 있어라는 이런 인식이 미국 중앙은행 총재들, 관계자들 발언에서 계속 드러난다는 대목이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리 인상에 가장 민감한 분야인 자동차와 주택 시장은 회복세를 일부 나타내고 있다. 야, 이거 어제 이제 주택 지수가 보니까 떨어지다 다시 올라요. 좀 신기하다. 뭐는 좀 떨어지는데 뭐는 오른다. 근데 이게 참 놀라운 게 오늘 금리가 나왔거든요. 모기지 옆에 30년물 금리가 우리가 뭐 7점대 막, 와, 7.1이야, 7.2야, 와, 이랬는데 지금 7.4입니다. 지난주에 7.3에 이어서 7.41%까지 올라왔습니다. 뭐 당연히 장기물 금리가 오르는데 뭐 용가리 통뼈인가 같이 올라야죠. 그죠? 같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7.4%까지 올랐고요. 덕분에 NBA 구매 지수 계속 떨어집니다. 147에서 144로 떨어졌고요. 모기 시장 지수도 192에서 189로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계속 떨어지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뭔가 이게 신규 주택이나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일부 주택 관련 지표는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그것이 지금 카시카리의 발언에서 다시 드러난 대목인데, 금리 인상에 가장 민감한 부분인 자동차와 주택 시장은 회복세를 일부 나타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그래서 여전히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우려되거든.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자동차하고 집을 산다고? 야, 너 아직 여유 있네. 아직 조금 더 쪼아줘야 되겠네. 안바 좀 더 걸어줘야 되겠네. 뭐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야, 너 생각보다 체력 세다. 야, 잠깐 땡겨볼게. 한번 견뎌봐. 이런 분위기죠. 격투기는 남자들의 그거라서 여자분들은 잘 모르겠는데, 이 목졸림 당하는 걸 우리가 탭이라고, 안바 걸고 막 그런다고 합니다. 뭐 발 걸고 해가지고 막 부러뜨리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못 견디겠으면 선수들이 이렇게 하죠. 탭을 건다고, 탭을 친다고 하죠. 탭을 쳐가지고 포기,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분위기가
연준이 경기에 탭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또 결정적인 발언을 또 하는데, 밀카스카리가 경제 재개방을 고려했을 때 중립금리가 위로 올라갔을 수 있다. 하하. 우리 중립금리가 알고 있기는 2.5% 아니었던가요? 2에서 2.5% 정도가 중립금리 아니었던가요? 위로 올라갈 수 있다? 자, 이거는 뭐야? 그러면 한 3% 정도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로 들리잖아요. 그냥 감각적으로 뭐 얘네가 뭐 숫자를 정확히 찝고 얘기했겠어? 감각적으로 들으라고 했겠지? 대충 통밥 좀 굴려봐. 뭐 이거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 통밥 굴려보면 어떻게 돼? 투자자들은 통밥을 굴려보면 3%대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동빵으로. 3%대인가? 3%대? 자, 그러면 다른 금리 어떻게 된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금리가 올라가지. 중립금리가 3%대인데 그 GDP 빵빵 터지고 뭐 소매 판매 살아있고 소비 여력 살아있고 이러면은 장기금리가 쉽게 내려갈까? 얘네들이 금리 쉽게 내려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장기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여기 미셸 보우만 어제 발언 있습니다. 비용 부담 그 렌트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업 렌트 관련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비용 부담 증가에 직면한 임차인의 비율이 2019년 46%에서 2021년 49%로 46에서 49% 증가했다. 이런 비용 압박의 증가는 인플레이션에 맞서는 연준의 노력을 강조한다. 이게 뭔 말이야 도대체. 예. 그래서 이거 두 가지 방면으로 다 해석되는 부분인데요. 제가 그번에 이제 영어로 직접 말하는 뉘앙스와 앞뒤 전후 문맥이 조금 잘려 있어서 정확히는 좀 분석이 조금 애매합니다만, 이런 거죠. 임차인들이 지금 압박을 느끼고 있으니, 그러니까 임대료를 계속 높이고 있는 이런 그 비용 압박을 느끼고 있으니 이게 연준의 제약적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인지, 아니면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더 제약적 상황을 해야지 이게 좀 완화가 될 건지 조금 애매하고 좀 헷갈리긴 합니다. 어쨌든 음, 연준이 계속해서 활동해야 된다라는 뉘앙스 정도로 받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뉘앙스 정도로 받아보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업 뉴스,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거 중요한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장중에 올랐어요. 오늘 그 전반적으로 반도체 가격들이 올랐기 때문에 좀 올랐는데, 장후 마감후에 지금 3.5% 정도 빠져 있습니다. 향후 전망이나 가이던스가 투자자들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드네요. 네. 자, 달러도 106.68입니다. 미쳤어. 초강 달러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달러가 이렇게 강해서는 신흥국 증시가 근원적으로 될 턱은 없다. 뭐 어쩔 수 없다 이거는. 이거 아니, 사실은 사실대로 말하고 대응은 대응대로 해야죠. 그래서 추석 기간 중에 어떻게 조금 바뀌는 흐름들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조금 관심이 가는데, 달러가 진짜 너무 강세예요. 근데 오늘 달러 강세는 유로화 약세가 조금 더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1.057에서 1.050으로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요. N은 뭐 별로 오르긴 올랐습니다. 약세이긴 약세입니다. 149에서 149.5로 약세였기 때문에 엔화도 약세이지만 오늘은 유로화가 또 번갈아 가면서, 그러니까 달러 강세를 지금 유럽과 일본이 번갈아 가면서 훅훅 불어서 그냥 더 달러 강세를 밀어주고 있다. 뭐 이런 분위기로 볼 수 있겠고요. 원화 환율은 어제 1354원까지 빠졌던 것이 일단 현재는 1452원 91전, 그러니까 1353원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안도 7.31에서 7.32로 약세로 넘어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금값이 1900달러를 깨면서 내려가는 게 독특한 흐름이고, 이런 흐름에도 비트코인은 딱 고정해서 26,000달러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굉장히 특색이 있습니다. 26,300달러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한국 증시 안 열려서 다행이다. 미국 증시는 올랐지만, 금리, 그 다음 달러, 유가, 이 모두가 굉장히 자본시장에 불리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끝을 향해 가느냐도 더불어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주식시장이 오르는 바람에 VIX 변동성 지표들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고점을 가져야 게임 끝났다 뭐 이렇게 보게 되는데, VIX까지 말씀드릴게요. 어제하고 거의 뭐 조금 어제보다 밀려서 18.2입니다. 이게 20까지 갔던 건데 18.2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끝이 날 때가 됐으니 얼굴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크림 발랐지만 이 정도 강도의 햇볕이면 주근깨와 그 기미가 계속 올라올 수밖에 없죠. 여자들은 그게 하나도 안 아프다고 하는데 남자들은 기계로 주근깨를 빼는 이 작업, 제가 투자를 위해서 저를 마루타로 삼아서 피부과에 가서 직접 시술을 받지 않았습니까? 정말 아프더군요. 눈물이 찍찍 나더라고요. 아, 이걸 왜 받아? 그래서 주근깨가 이렇게 생겨서 그거를 또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깝깝한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 이후로 훨씬 더 열심히 선크림을 바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도의 강도의 햇볕이라면 선크림도 별로 소용이 없을 수 있다 라는 점 우리 남자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애들은 괜찮아. 나이 먹으니까 얼굴에서 뭐가 피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씨가 화창하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화창하고 멋진 하늘 보이시죠? 약간 구름이 좀 있긴 합니다만 아주 좋습니다. 날씨 미세먼지 뭐 모르겠습니다. 별로 많지 않은 것 같고요. 행복한 추석 되시길 빌겠습니다. 내일도 여러분 아침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